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동산 물려받으면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할 때 그 부동산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하면 세금 적게 내지 않나?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던데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2025년 서울 성수동의 한 상가 건물 기준시가로 산정해서 6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무려 320억. 네. 5배가 넘는 금액으로 세금이 다시 추징된 적이 있어요. 60억과 320억.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나요? 이게 뭘까요? 2025년부터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2배 이상 늘렸어요.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꼬마 빌딩만 실무상 감정평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가 아파트, 단독주택까지 전부 감정평가 대상이에요.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703건을 감정평가해서요, 신고액보다 평균 83%나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한테 상가를 물려받았는데 우리 상가는 기준시가가 낮으니까 세금 아꼈네 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좋아했다가 국세청에서 추징 통보가 날아왔어요. 6억 신고하셨죠? 시가는 10억입니다. 추가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징.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 손해죠. 그렇다면 대체 부동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도 기준시가로 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그런 분들 만나면 얼른 피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시가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매가액. 실제 거래된 가액이요.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인정하긴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달라요. 특수관계자 부분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른 영상으로 다시 다뤄볼게요. 둘째, 감정가액.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 가격이에요. 셋째, 수용, 경매, 공매 가격.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내 부동산 거래가 없어도요,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다른 부동산이 거래됐다면 그게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 상속 증여할 때 특히 중요해요. 앞집이 내가 증여세로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로 몇 억 비싸게 팔리면 난 증여세를 엄청 더 내야 돼요. 아주 운이 나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방에 소재한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이때 쓰는 게 보충적 평가 방법, 즉 바로 기준시가입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을 써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대부분 시가 판별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세금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버릴 수 있어요.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징하는 거죠. 추징. 어감이 참 무섭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내가 팔 때 양도소득세가 커집니다. 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가액이 미래 양도소득세의 취득가격이 되거든요. 취득가액이 낮으면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세금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평가를 일부러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즉 전략적인 판단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간 한 곳만으로도 시가로 인정해줍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요 500만 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박영수 씨 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시세 10억짜리 상가를 상속받았을 때 케이스 1, 기준시가 6억으로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12억에 팔 때 양도 차익이 6억이 돼요. 양도세가 높아지죠. 케이스 2, 감정가 9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좀 더 내지만 양도 차익이 2,500만 원으로 확 줄어요. 양도세가 많이 낮아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두 번째 케이스가 수천만 원 이상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낮게 신고하는 게 절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유할 건지, 팔 건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자, 오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 부동산 상속 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둘,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 추징 위험 플러스 미래 양도세 부담이 증가해요. 셋,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절세 전략일 수 있다는 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세금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